여러분에게 초년운과 말년운 중 딱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평생 유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말년이 행복한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초년운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말년운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초년운은 대개 부모의 운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말년운의 가치가 더욱 큰 것입니다. 세웅지 말하는 말처럼 인생의 기륭화복은 항상 바뀌는 법입니다. 모든 운이 다 좋은 사람도 매우 드물게 있지만 보통은 초년운이 좋으면 말년운이 나쁘고 말년운이 좋으면 초년운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뜻을 이루었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말년에는 오히려 뒤처지기도 하고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더디게 가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오히려 순탄한 길을 걷게 되기도 하니 저마다 타고난 운의 흐름이 다른 것도 참 세상 신묘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40대나 50대, 심지어 70대에 이르러서야 운이 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풍요로운 인생 후반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정도의 노력이 깃들어야 원래 말년운이 안 좋을 사주였어도 말년에 운이 트게 될 확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입니다. 하늘은 여러분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 5가지와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오는 방법 6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내용을 잘 따라서 말년에 큰 복, 대운을 받아 행복한 노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덕을 베풀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초년고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초년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소년등과 일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이 제일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인격이 성숙하기도 전에 출세하면 오만과 편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른 나이에 성공을 맛본 탓에 자기 생각만 맞다는 오만에 빠져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나는 금방 이런 자리에 올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능력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초년운으로 젊은 나이에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성정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금전적인 위협 등 여러 리스크에 대처할 역량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금처럼 돈을 잘 벌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대부분 말년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은 한정된 자원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좋은 운은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지만 그 효력에 기한이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사주는 50대 초반 이후 대운이 찾아오는 사주라고 합니다. 50대 초반은 자식 교육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여서 큰돈 들어갈 일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또한 큰돈을 관리하는 능력,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식견을 갖출 정도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대운이 찾아와 재물복이 들어오면 대성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말년운을 더 좋게 만드는 데에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년기나 중년기부터 일찍이 금융 공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수록 어둠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초반에 최악의 운이 이어졌다면 이는 그 운이 언젠가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징조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잘 버텨내십시오. 여러분이 50대, 60대여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렌 버핏도 그의 재산 99%를 50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특히 그 99%의 재산 중 97%는 65세 이후에 벌어들인 것입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내면의 침착함,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늘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말투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이미 좋은 운을 가졌거나 좋은 운이 찾아올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신선하고 맑은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고, 부정적인 말은 배설물이나 오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대기만 성형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혀가 가진 강력한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늘 산소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는 등의 긍정적이고 좋은 운을 부르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운마저 밀어내는 사람들은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는 식의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나의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한 말을 듣는 것은 나의 운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에 눈, 귀, 팔다리가 두 개씩 만들어진 것은 균형에 맞게 치우침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은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특히 복이 오게 할 수도 있지만 복을 내쳐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소한 행동이 우리에게 대운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말년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 줍시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중년일적, 여러 경험으로 자신을 갈고 닦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윤택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일찍이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성공의 과정에는 늘 실패와 좌절이 뒤따릅니다. 운이 나쁜 시기에는 이런 좌절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굴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며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아야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초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부모 덕에 유복하게 성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며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 고된 과정을 뚝심 있게 헤쳐나가면 말년운을 충분히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년이라는 시기는 우리 몸의 척추에 해당합니다. 우리 몸도 척추와 허리를 잘 단련해 놓아야 늙어서 고생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 역시 사는 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 기초를 탄탄히 잘 세워서 단단한 내공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인덕을 쌓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와 재물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다음에 찾아올 운을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씨를 뿌려 준비할 때가 있고 수확물을 걷어들여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말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잘 관리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말려눈이 좋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년의 동복과 인복이 따르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난하고 운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세상 어느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입 밖으로 자주 말해야 운이 트인다는 것입니다. 초년운 중년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부터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앞으로 펼쳐질 삶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호연직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호연지기를 품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됩니다. 후천적인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것입니다. 후천적인 운은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리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리고 꿀벌을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꽃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이 안 좋은 사람임을 알아채고 처음부터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나쁜 사람 곁에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간 쌓아온 정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넘어가지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어온 인연이 내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려봤자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좋은 사람들을 늘 곁에 두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이미 초년부터 많이 겪으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오온 웅덩이를 흐리듯 곁에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해로운 사람 한 명 때문에 내 인생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지금 내가 함께하는 사람과의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이며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의 간극은 말년에 이르러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법정 스님은 일찍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진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부자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상처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싸움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낭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말년운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사람 대다수와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까칠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 대신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좋은 인연에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거나 앞으로도 운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란 사주팔자에 타고나는 것이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타고난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주풀이를 듣고 복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만 할 뿐 후천적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 설정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을 보고 가면서 나는 왜 운이 안 좋냐며 메아리 없는 공허한 한탄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노후에 운이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역전하는 후천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뒤집는 후천운을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후천운을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꼭 실천하셔서 대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후천운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덕은 쌓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이라 복보다 덕이 더 중요합니다. 받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지만 쌓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대가는 그 후에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주위를 보면 덕은 쌓지 않고 그저 공짜 복만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복을 갖춘 사람들은 계산 없이 베풀고도 손해본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인복이 없는 사람은 베풀더라도 이마저 다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베푸는 것은 이처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복이란 남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으면서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세상 만물은 순환을 거듭하면서 균형을 이룹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을 주면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원리는 국가 간 외교나 정치, 사회, 경제, 무역과 같은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주더라도 좋은 것을 잘 주어야 합니다. 김간홈이 준 고기와 김서방이 준 고기 양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악의를 품고 건네면 나 역시 악의로 안갚음당할 것이고 선의를 품고 베풀면 나 역시 선의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후천운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행동하십시오. 세상 만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람으로 인해 흥합니다. 큰 복을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이든 감수합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나에게 그 사람들의 수많은 운이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심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첫 번째 방법처럼 덕을 베푸는 호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드십시오. 후천운을 만드는 방법 세 번째, 반드시 운을 담을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보다 앞선 경쟁자를 인정하고 더 나은 부분을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뿐입니다.
어떤 조건도 불문하고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내가 경험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실패에서도 교훈을 배워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대인은 배움으로써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소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실패를 많이 겪었다면 그 경험에서 교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다 보면 내게 불행으로 다가왔던 수많은 실패가 나의 그릇을 더욱 크게 키워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실패와 노력들이 내 인생의 후천운을 절로 따르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후천운을 만드는 방법 네 번째. 긍정적이고 포용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복을 가장 많이 깎아버리는 요인이 언상이라고 할 정도로 말은 운을 부르는 요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마다 얼굴 생김새가 달라 관상이라는 말이 있듯 저마다 다르게 쓰는 말투나 어휘를 언상이라고 합니다. 이 언상으로 인간의 운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상은 운명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운명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태도가 그의 인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는 관상을 바꾸는 것이 있으나 좋은 관상으로 바꾸려면 물리적, 금전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관상에 앞서 언상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언상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람의 됨됨이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말이기도 하고 그만큼 말에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꼭 말을 조심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말투 또한 그 사람의 복을 가장 많이 깎아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는 듯 징징대는 말투, 부정적으로 말하는 태도, 말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짜증스럽고 조악하다면 결코 언상이 좋지 못합니다. 말을 시작하면 끝맺음 역시 잘해야 하며 상대의 말을 듣고자 할 때는 먼저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언상을 가다듬어도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절로 모일 것이며 각자의 좋은 운이 여러분께 모여 여러분의 말년을 좋은 대운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후천운을 만드는 방법 다섯 번째.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일을 맞이하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면을 늘 여유롭게 가다듬으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대범하게 상황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늘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운이 찾아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잡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행운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큰 행운까지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주보다 관상, 관상보다 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형의 상은 무형의 마음에 지배되어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결국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선량하면 빈천할상이라도 부귀할 수 있고 마음이 불량하면 부귀할상이라도 도리어 빈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습관처럼 웃는 얼굴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십시오. 아니, 반드시 그런 습관을 만들어서
사방을 감사한 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절로 복이 올 것입니다. 후천운을 만드는 방법 6번째. 미소를 지으며 남을 칭찬하십시오. 부드럽고 은은한 미소는 여러분이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상입니다. 말 역시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죠. 특히 미소 속에서 나오는 말이 큰 복을 불러옵니다. 미소를 머금은 말은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인상 쓴 얼굴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남의 장점을 발견하면 미소를 머금고 칭찬을 건네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어느 누구든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미소 띤 얼굴로 칭찬하는 특별하지 않은 습관이 돈복과 인복을 부르는 대운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특급 비결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와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오는 방법 6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의 5가지 특징은: 첫 번째, 초년에 고생이 따르는 것. 두 번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세 번째, 중년 일적에 많은 경험을 쌓은 것. 네 번째,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것. 다섯 번째,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년운을 맞이하기 위해 후천운을 만드는 방법 6가지는: 첫 번째, 베푸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행동하는 것. 세 번째, 노력으로 운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것. 네 번째,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 다섯 번째,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여섯 번째, 미소를 지으며 남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생을 3모작이라고 한답니다. 인생의 1모작을 잘 살았다고 해서 2모작, 3모작까지 잘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말년 운수가 좋아서 무엇에 쓰겠냐고 하시는 분도 여전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많은 것을 너무 일찍 이루면 후반에 이룰 것이 없듯이 길어진 인생만큼 길어진 후반전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초년운이 좋았든 좋지 않았든 오늘 이야기를 반드시 명심하셔서 말년을 넘어 평생에 걸쳐 기운이 가득하도록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는 청룡의 기운으로 소망하는 모든 일들 뜻대로 이루시고 걱정거리 없는 평온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대운이 들어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